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걸 볼 때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반영하는구나, 이런 좀 위험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온 시스템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제2차 피해를 양상할 수도 있는 판결문 공개를 왜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막 주장을 해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거든요. 사법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형성을 한다면 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그래, 우리 법의 심판에 맡기자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우리 법이 사실은 사회를 반영해서 따라가는데 살짝 뒤늦게 항상 따라가는 경향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은 변호사고 현재 법무법인 해명에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 피해자나 아니면 가해자 쪽에서도 많이 이제 재판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가해자는 44명이나 돼요. 이 사건은 그중에 10명만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고, 당시는 2004년이잖아요. 벌써 20년 전인데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어요. 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교화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린 나이다,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부분이 더 반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이제 원치 않다, 피해자가 이거를 좀 사건화하게 두려워했던 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되고 이게 법에도 반영됐지만 당시에는 피해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회적인 좀 안타까운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다 소년원, 즉 보호처분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게 처벌을 원든 원치 않든 일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에 반영이 됐고요. 당시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극적으로 법에도 반영되고 판결에도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아요. 일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징역형으로 직접적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30%도 채 되지 않아요.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직접적이고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드라마가 현실을 많이 반영하잖아요. 더 글로리라든지 모범택시라든지, 심지어 대어대불에서는 변호사가 낮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밤에는 법의 심판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가해자들을 개인적으로 사적 제재를 하러 돌아다니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걸 볼 때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반영하는구나, 이런 좀 위험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사회적으로 법이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또 일부 가해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공감대가 좀 울분이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모든 사회가 우리 법의 시스템을 철저히 신뢰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만을 허용한다 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건데, 사적 제재는 그러한 헌법의 기본 이념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온 시스템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적 제재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상할 수도 있어요. 일부 개인이 판단을 했을 때 과연 그 판단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맞는가. 이번 밀양 사건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진짜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아닌데 여자친구였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공개가 딱 돼버렸는데 본인은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여자친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제3자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데 쉽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때 당시에 가해자가 맞았네 하고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이 피해자는 또 어디에서 그 보상을 받아야 돼요? 최근 사례로 보면 우두순이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그 울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가서 폭행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풀려나는 게 억울해서 갔다라고 결국은 폭행죄가 이게 유죄로 또 구속까지 됐어요. 또 저희 배드파더스라고 있잖아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공공의 이익인가,
신상 공개 자체가 아니면 이것은 어떠한 비방 목적이 섞여 있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때에는 제재해야 한다. 이거 맞다. 신상 공개하자. 라면서 이 안타까움을 공공의 이익이 맞다. 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가서 뒤집혔어요. 이거는 구성 요건을 봤더니 명예훼손죄가 맞다. 그래서 처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사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댓글을 달았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어떤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나 진짜 사실이더라도 적시를 하면서 어떤 댓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공론화 시켜주세요. 뭐 이런 정도라면은 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 공개를 왜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막 주장을 해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거든요. 시점상으로는 20년 전인데 공개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내가 아무리 너무 억울해도 세상에 내가 언론 앞에 또 여론 앞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2차 가해를 또 받을 위험이 너무 커요. 언론 기관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지만 두려운 게 커서 못 알리는데 동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동의를 가지고 동의를 해서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여론이 막 형성됐잖아요. 국민들이 그때는 나를 막 꽃뱀으로 모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나를 가해자처럼 취급했었는데 지금의 국민들은 나의 이 아픔을 좀 알아주는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후에 조금 추인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해해줘서 감사하다. 다만 2차 가해라든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 부탁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제3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 자유 원칙에 따라서 이 체제 안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그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공공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 공공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소재다라는 것을 반영한다는 표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일부 이 밀양 사건에 있어서도 당시에 이제 변호사님이 본인한테 받게 된 수임료나 이런 것을 피해자를 위해서 쓰셨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또 다른 선순환이 된다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지금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현재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가 가장 저의 1순위 목표이자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게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같이 다 그건 당연히 처벌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의 흐름과 어떠한 이런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러한 어떠한 공감대를 반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사적 제재라고 해서 처벌받기보다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론 형성 과정이고 이 부분은 다 입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어떠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적 제재는 사실 저희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개인이 정말 위험하게 나서서 자칫하면 제2차 피해를 양상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 요소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배제하려면 어떻게 하냐? 사회적 공감대를 법에 반영을 해야죠. 사법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형성을 한다면 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그래 우리 법의 심판에 맡기자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우리 법이 사실은 사회를 반영해서 따라가는데 살짝 뒤늦게 항상 따라가는 경향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형성된 이러한 공감대를 법이 이제 입법기관 통해서 반영을 해야겠죠.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정말 위축되어 있고 소심해져 있는데
어떤 한마디 댓글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또 다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거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론화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땐 1차적으로 당연히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게 1순위겠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또 요즘에 인터넷, 언론 얼마나 이게 또 발빨라요. 막 특정하지 않았어도 바로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도여야지 뭔가 특정해서 누군가를 응징하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가는 경우는 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법조인으로서 볼 때에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또 당시에는 왜 그렇게 보호받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좀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사법 시스템이 진짜 잘 체계적으로 국민이 믿고 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하는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